안녕하세요. 봄 소풍 가기 좋은 3월이 왔어요. 3월이면 벚꽃 구경도 가야 하고 집 보러도 많이들 다니시는 계절이죠. 집 보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들 되시죠? 스마트 김 소장이 스마트하게 집 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집을 구할 때 집을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대여섯 집을 보고 그러고 나서는 머릿속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잘 본다고 나름 꼼꼼히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힘든 적이 없으셨나요? 고민을 하고 집을 골라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밤마다 들리는 집 근처 공장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거나 근처에 고물상이 있어 벌레가 들끓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거나 집이 오래되어 겨울에 외풍이 심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품 팔며 어렵게 구한 집인데 하루하루 집에 있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 보러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기록해 두는 방법은 어떨까요? 집을 구경하면서 발견한 하자들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는 것을 스마트 김 소장은 추천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집을 보실 경우에는 여러 집을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를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여러 후보 중에 제일 하자가 적은 양질의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체크리스트의 항목 모두가 예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사항들 중에 예스가 20개 이상 들어간다 하면 양호함으로 계약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1, 2, 3번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녹아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총 30개 중에 제가 1번부터 30개까지 체크리스트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2. 물이 샌 누수 흔적 같은 것은 없는가? 3.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에 곰팡이가 핀 곳은 없는가? 4. 전기 콘센트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 5. 수도는 잘 나오는가? 6. 배수는 잘 되는가? 7. 싱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8.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9.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10.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1.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2. 방의 높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높은가? 13. 발코니가 있는가? 14.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서비스 공간이 있는가? 15.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가? 16. 환기가 잘 되는가? 17. 외풍이 심하지 않는가? 18.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19. 주 출입구에 반범 시설이 되어 있는가? 20. 주차장은 있는가? 21.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혐오 시설은 없는가? 22. 집 주변에 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23. 집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있는가? 24.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25. 집에서 병원은 가까운가? 26.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27.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는 않는가? 28. 근저당 금액과 총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는가? 29. 공부 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30. 집을 내놓았을 때 잘 나갈 수 있겠는가? 30가지
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죠. 단순히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양옆, 앞뒤로 어느 정도 높이의 건물들이 있는지, 용도는 뭔지 확인을 하십니다. 이는 사생활 노출의 정도와 소음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아침이나 점심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따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잊지 말고 대중교통시설의 거리와 병원, 마트 등과의 거리도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입주하셔서 생활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거실. 첫째, 채광을 확인합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광입니다. 빛이 얼마나 집안에 잘 들어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실, 전등 등을 껐을 때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층간 소음은 없는가? 세 번째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단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저층이라면 방범창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십니다. 다섯 번째, 벽면과 도배 상태 확인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인터넷 시스템 확인. 일곱 번째,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체크해야 될 곳이 발코니 쪽 창문을 이제 체크를 하십니다. 발코니와 거실의 샤시 교체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이중창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외부 코팅 작업은 언제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방충망 상태, 그 다음에 실리콘의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샤시 틈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비가 와서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데 벽에서 빗물이 타고 내려온 흔적은 없는지, 깨끗하다면 샤시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샤시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틀이 휘어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방범창의 여닫음도 확인을 하십니다. 창문 유리가 깨진 건 없는지도 확인을 꼼꼼히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발코니 문을 열어보고 외부의 소음을 체크해 봅니다. 세 번째로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자리가 충분한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배수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악취가 나는지,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관 주변에 페인트가 벗겨지지는 않았는지, 배수관에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조망권 확인합니다. 앞동과의 거리가 시야를 가리는 건 없는지, 시간대별로 옆동, 앞동 때문에 몇 층까지 그림자가 생기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베란다 바닥 타일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베란다 물 청소를 잘못하면 바닥 표면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 표면이 부풀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욕실은 첫 번째로 욕실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욕실 공사를 한 경우에는 언제 시공을 했는지 하자 보수를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몰딩, 페인트, 도배 상태 등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환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소음은 심하지 않는지 등도 확인을 하시고, 화장실에 따로 이제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도 확인을 하십니다. 네 번째, 변기물에 물도 내려봐야겠죠. 내려가는 속도와 물 차는 속도까지 확인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동시에 변기물을 내려 수압 확인하는 이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샤워기 수압 체크. 샤워기 온수를 틀었을 때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수 수압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면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세면대 수압도 이제 체크를 해보십니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내려봅니다. 그리고 세면기에 온수를 틀었을 때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으니 온수 수압도 꼭 체크해 보세요. 일곱 번째로 세면대 배수관 확인. 여덟 번째로
아랫집에 아랫집과 윗집에 누수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아홉 번째로 물이 내려갈 때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 주방 쪽으로는 첫 번째로 싱크대 교체 여부 확인해 봅니다. 싱크대 배수 확인도 해보시고요. 물이 잘 내려가는지 또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주방과 다용도실의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스는 도시가스를 쓰는지 LPG를 쓰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네 번째로는 환기가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십니다. 다섯 번째로 통풍이 잘 되는지 창문 위치를 확인을 하고,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서 옆집과의 거리와 주변 풍경도 이제 살펴보십니다. 그다음에 확인하실 게 보일러와 난방, 보일러 연식과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여름에도 꼭 확인을 하십니다. 보일러의 수명은 보통 8년에서 10년입니다. 8년이라고 하면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중에 어떤 방식의 난방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곰팡이와 누수 문제. 첫 번째, 곰팡이의 유무, 베란다하고 천장, 욕실, 창고의 천장, 가구 등의 뒷면 등에서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집이 빈집이 아니고 살고 있는 집들은 짐을 모두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에다가 특약이나 잔금을 다 치고 나서 곰팡이가 발견이 된다면 비용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특약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 여부인데요. 내벽과 외벽에 물자국이 있거나 젖은 부위가 있으면 누수 가능성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집 외부 쪽, 첫 번째로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주변 시설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지하철역, 그 다음에 마트, 관공서, 학원, 병원 등은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밤에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아파트 주변에 시끄럽지는 않는지 소음 이제 체크해 보시고, 가로등도 잘 밝혀지는지, 그 다음에 동네 CCTV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전국의 주택의 관리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관리비가 있으니 관리비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사 나갈 때 공과금 정산도 필수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 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을 미리 있다면 물건이 공간을 채웠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는 과정도 있어야겠죠. 냉장고를 들여놓기에 공간은 충분한지 대간 농짐작으로 미리 판단을 하고, 물건을 채웠을 때 공간이 너무 답답하지 않는지, 그리고 바닥 면적만 보지 말고 높이까지도 오는 부피감까지 확인을 이제 하셔야겠죠. 이렇게 방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벽면과 공간의 가장자리, 천장의 경계 등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벽지가 눅눅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공부 서류와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십니다. 공부 서류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공부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도 등이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와 냉장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요즘엔 점점 냉장고 용량과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문형이다 보니까 오래된 집의 구조에선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내 생각과 다르게 계획했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집 인테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의 집 경우 램폭이나 공간이 좁아서 대용량의 세탁기를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알아볼 때 가구 배치나 가전제품 배치도 고려하면서 집을 봐야 하겠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소소한 매너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속 시간 늦추지 않는다. 기본이죠. 두 번째로는 양말을 신고 가는 겁니다. 겨울이나 되면은 이제 양말을 추우니까 양말을 신는 경우는 있는데 여름에는 여름 샌들을 신고 양말을 신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집을 보러 갈 때는 잠깐은 덥지만 신고 와주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붙박이장, 옷장 등 열어봐도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열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집을 다 보고 난 뒤에 공인중개사랑 얘기를 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하신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다섯 번째로 꼼꼼히 둘러보기. 이게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집을 보러 간다 하면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집을 보러 갔는데 대충 보신다면은 열심히 청소해 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사가 잦아지는 3월입니다. 소소하게 집 보러 가기 전에 챙겨봐야 될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